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조합 운영의 직접적인 손과 발이 되기에 임원 선출을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권 취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조합. 우리가 조합 그러는데 조합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재개발 조합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사업 시행의 권한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 구성된 정비사업의 주체이다. 정비사업의 주체는 주무청도 아니고요. 우리 주민분들 개개인도 아니고 우리 주민분들의 모임, 협의체인 조합이 정비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권리 의무를 조합이 스스로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를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협의체. 저희는 추진위원회를 건너뛰고 주민협의체만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선거권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시 관련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모임을 결성을 해서 주민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관할 관청, 인허가 관청에서 그것을 인가 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이 민간이 하는 사업이지만 공공이 대입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게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나 어떤 안전 내지 교통, 환경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공공이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창립총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야만 인가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시 관련 근거가 된다. 그리고 조합장, 조합 임원,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 조합의 일종의 헌법 같은 헌법. 우리가 모여서 국가가 있으려면 헌법이 존재하듯이 어떤 모임, 조합이 있으려면 정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및 정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검인하게 되고 시장 군수가 동의서를 동의서를 받게 되고 창립총회 우리 중림동도 이제 저렇게 승강당에서 이제 창립총회 할 날이 앞으로 몇 년 남은 게 아니고요 수개월 내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결과를 토대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창립총회의 중요성. 창립총회는 재개발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창립총회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의지와 참여를 확인하는 첫 단계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만큼 창립총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창립총회의 손과 발이 돼서 일정 기간 우리 조합을 이끌어갈 집행부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물들로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정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임원 선출이 잘못되면 재개발 사업이 길을 잃고 표류하거나 재개발 사업의 기간이 한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꼭 잘 뽑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 창립총회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 총회를 통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법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향후 사업 진행의 법적 근거가 되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이정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죠.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비록 한 번에 통과되진 못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아무튼 중구청과 저희 함지기가 지금 저쪽 부동산 카페 쪽을 좀 설득을 해서 현 주민대표 쪽으로 설득을 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안은 사실 우리나라 정비사업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정표 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자. 그래서 중구청의 공공지원을 선거관리까지 확장하자. 중구청 공공지원이 왜 선거관리는 안 합니까? 중구청 공공지원도 선거관리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고 OS위원 정면 배제하자. 우리 주민대표 뽑을 때,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뽑을 때 여러 가지 논란 많았잖아요. OS위원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투표용지 수거해서 개표한 비율이 전체 득표의 80%입니다. 직접 가서 투표한 건 몇 장 안 돼요. 그러면 결국 OS위원들 아웃소싱이 약자입니다. OS는. 그래서 그분들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막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비리의 핵심이 OS 업체인 건 맞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많이 벌어진 일들이고 그 바로 인근 서대문구청에서 발간한 재개발 백서를 봐도 OS 요원에 의한 비리를 근절하는 게 관청의 주요 임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OS 요원에 의한 비리를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OS 요원들이 가장 비일비재하게 하는 비리가 신분증만 복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가 어이구 잃어버렸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무효표가 되겠죠. 그리고 A 후보를 찍었는데 자기가 가다가 B 후보로 바꿔. 그래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때 그걸 겪었잖아요.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물론 실제 그랬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OS 요원을 그냥 안 쓰면 됩니다. 왜 돈 들여서 OS 요원을 씁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OS 요원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OS 요원을 쓰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라서 OS 요원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 그래서 투표용지 진구를 빙자한 홍보활동 내지 투표 조작 시도를 원천 차단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자투표, 전자투표 진행하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씨도 덥고 어떤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데 내가 선거를 투표는 하고 싶은데 내가 물리적인 제약상 투표장까지 못 가. 그리고 날씨도 너무 구정, 덥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간편하게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투표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돈도 송금하고 본인 신분증도 이제 그 실물 신분증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네. 실물 신분증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 그 시대가 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 운전